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재테크 얘기들을 하면서 겟레디 윗미를 촬영을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댓글 반응도 너무 좋고 우리 재롱이들이 화장 영상 보면서 경제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어가지고 다른 재테크나 이런 영상들은 좀 어려워서 못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 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늦지 않게 2탄을 또 금방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메이크업을 하면서 재테크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번에는 뭐 고정 지출 미리 아는 거랑 소비 기준 잡는 거랑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돈을 모으는 이유, 목표들 있죠? 목표들이랑 제가 저축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돈 아끼는 방법들, 소소한 그런 방법들을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돈 아끼는 방법도 저 여기 다 정리를 해놨는데 진짜 카테고리가 여러 개거든요. 뭐 미용 쪽도 있고 옷 사는 거 아끼는 거, 그리고 뭐 이사나 뭐 카페 등등등 완전 실생활에 유용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도 되게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아마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에뛰드랑 요 팔레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월 1일에 그랜드 런칭 될 예정인데 이거 스포 미리 해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은 이걸로 해볼 거예요. 약간 피치피치한 약간 웜톤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근데 오늘 메이크업 얘기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을 예정이긴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 얘기만 할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무조건 막 허리띠 졸라매듯이 하는 그런 절약을 지향하는 편이 아니고 진짜 놀 거 다 놀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가고 먹을 것도 다 먹고 이러면서 조금 절약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약간 좀 진짜 할 거 다 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재테크에 요즘 조금 슬슬 관심을 가지는 20, 30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목표이실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저도 진짜 내 집 마련이 가장 단기적인 목표고 또 장기적인 목표, 정말 멀리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가 되겠죠. 요즘에 진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대가지고 다들 내 집 마련을 진짜 해야 되는구나 라고는 알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조금 언니가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지금은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 한 25평? 24평? 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집주인분이 그 피를 주고 매매한 가격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매매가를 들었던 게 한 1년 반 전인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 경기도에 여러분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하남시야. 근데 3억이 오른 거예요. 매매가가 3억이.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내 거였는데 아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저는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다들 내 집 마련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1년 반에 우리 아무리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돈 모아도 1년 반 만에 3억 모으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이잖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이게 내 집 마련이 진짜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지금 목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약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 있는 것처럼 재롱이들도 저처럼 목표를 딱 세워두시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뭐 돈 벌어서 뭐 할까? 돈 모아서 뭐 할까? 목표가 없으면은 돈 모아서 어차피 또 다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일단 세워두시는 거를 엄청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저축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저축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청약도 당연히 하고 적금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ETF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저축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는 진짜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말을 해주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파킹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파킹 통장이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놓는 것도 파킹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에 투자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돈을 거치해 둔다,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게 파킹 통장이라는 건데, 그게 진짜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수시로 그냥 입출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적금은 빼려고 하면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나는 조금 돈이 필요할 때는 좀 뺐을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이자가 붙는 그런 통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킹 통장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토스뱅크, 이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1억 이하로 보관하실 때는 토스뱅크가 연이자 2%를 주고요. 그리고 K뱅크의 플러스 박스가 있어요. K뱅크 플러스 박스는 최대 한도 3억까지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연이자 1%를 주고, 카카오뱅크에는 세이프 박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1억까지 보관 가능하고 연이자 1%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모바일 뱅크들이다 보니까 1금융권이더라도 조금 걱정될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돈 갑자기 막 사라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금자 보호법이 어차피 5천만 원까지는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파킹 통장에 나눠서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이하로만 맞춰서 넣어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그냥 잠깐 거치를 해뒀다고 치면은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돈을 넣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다 넣어놓으면은 진짜 몇 천만 원을 넣어놔도 만 원도 들어올까 말까요. 이자라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적금이 아닌 이상. 근데 파킹 통장에 넣어놓으면 연이자 2%라고 했잖아요. 토스뱅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5천만 원 곱하기 2%, 1년에 1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83,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금 떼고 이렇게 하면은 뭐 6, 7만 원 정도 들어오겠지만, 근데 이게 어딥니까? 그냥 넣어만 놔도 2%씩 이렇게 주는 통장이 요새 진짜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파킹 통장에 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ETF는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ETF는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는 아닌데 진짜 조금씩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수익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주식을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인 분들도 사실 일하고 있는데 주식창을 계속 들여다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정말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게 완전 최고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주식에 뭔가 신경 쓸 시간도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ETF 추천합니다. ETF는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보시고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청약 아시죠? 청약?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라고 하셔서 아마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청약이 많이 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청약 당첨될 확률이 사실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는 하지만 청약이라는 통장 자체가 아예 없으면은 시도해볼 기회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청약도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 완전 제가 직장인일 때 그래도 나 진짜 쓸 거 다 썼는데 어떻게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모였다라고 했던 가장 큰 방법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적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막 자취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막 월세에다가 생활비에다가 뭐에다 해가지고 진짜 고정 지출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로 무조건 빠져나가는 돈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월급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월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냥 순삭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에서 제가 알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은 돈보다 더 쓰면 나 신용불량자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제가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선저축 후 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만 저축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월급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저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돈 중에서 잉여 자금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ETF에 넣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파킹 통장 있죠?
스토킹 통장에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재롱이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 몰랐는데 좋아하는 언니가 경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그 댓글 읽으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내가 해도 되나 싶었던 말들을 고민하다가 만든 콘텐츠인데 그 진심을 조금 알아주고 이러니까 제 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돈을 아끼는 방법. 아껴야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소비를 그냥 허리띠 쫄라매듯이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줄여야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할 거 다 하면서 누리면서 좀 줄일 수 있는지 제가 했던 꿀팁들 많이 모아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엄청 소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제 주변에 진짜 돈 많은 친구나 주변 지인들은 보면은 진짜 푼돈을 잘 아끼거든요. 실제로 저랑 진짜 친한 친구도 소위 그냥 말하는 금수저라고 거의 부르는 진짜 되게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진짜 쓸데없는 돈 절대 안 쓰고 정말 절약 잘하고 당근마켓 애용하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게 그거를 자기 자신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거를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예를 들어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어도 속은 완전 빈 강정일 수도 있는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그냥 보세 옷이나 진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입었는데도 수십억 수백억대의 자산가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그 돈을 아끼려는 마인드를 좀 가지신 분들은 뭔가 보여지기식 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보여지기식 소비나 내가 굳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소비는 진짜 우선 무조건 이거는 지향 아니고 지양한다는 마음을 완전 마음 깊숙이 새긴 상태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 할 거예요, 여러분. 에뛰드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색깔 하나하나 질감부터 싹 다 제가 고른 겁니다.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신용산 그 아모레퍼시픽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돈 아끼는 방법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준비한 돈 아끼는 법 카테고리가 미용비 아끼는 방법, 그리고 통신사 혜택 이용하는 방법, 호캉스 싸게 가는 팁, 그리고 패션, 옷 관련해서 소비 아끼는 방법, 그리고 이사, 그리고 카페 이렇게 해서 제가 총 6카테고리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더보기에 타임라인에다가 다 저장해둘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보실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저장 많이 하시고 두고두고 보세요. 먼저 미용비를 좀 아끼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애교살을 좀 만들고 노베브로 좀 밝혀놓고 우선 미용비를 아끼는 방법인데요. 미용비 아끼는 방법은 제가 진짜 실제로 정말 이걸로 돈을 진짜 많이 아꼈어요.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냥 인스타 팔로워 한 1000명, 2000명? 5000명 이하로는 사실 어디 가서 저 인플루언서예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작은 숫자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1000명도 되기 전인 한 900명? 이때쯤부터 헤어 모델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머리 하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그냥 커트만 계속하면 그나마 돈을 좀 아낄 수 있는데 우리 좀 염색하고 싶고 파마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 번 가면 20-30만 원 진짜 우습게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스타를 조금 나는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헤어 모델 신청하세요, 여러분. 저 진짜 거의 청담동에 거의 셀 수도 없이 진짜 헤어 모델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헤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거 머리 내 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 헤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디자이너분들이 본인 인스타 계정에다가 작업물입니다 라고 올릴 사진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일반 손님한테 그냥 헤어 모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헤어 모델로 아예 오신 분들한테 그 사진을 부탁드리는 게 훨씬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헤어 모델을 따로 구하는 건데 그게 본인 인스타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절대 그 걱정하시는 대로 절대 대충 해주신다거나 성의 없게 해준다거나 이런 거 진짜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헤어 모델을 저는 어떻게 하다가 많이 하게 됐냐면 헤어 모델을 한 군데서 딱 했어요. 그러면은 뭐 헤어 모델 할 때 이제 사진이 제 거에도 그냥 좀 예쁘게 사진 찍어주셨으니까 제 거에도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 해시태그에 뭐 협찬 헤어 모델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헤어 모델이라는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그걸로 저한테 협찬 DM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미용실 연락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굳이 만약에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얼굴 안 보이고 하는 헤어 모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헤어는 진짜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언니 저는 인스타도 안 하고 얼굴이 노출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헤어 모델 이런 걸로는 미용 그걸 못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용실 가면은 보통 만약에 미용사분들이 이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돈이 와장창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카카오 헤어샵이라고 미리 그냥 다 보고 결제까지 싹 다 한 다음에 가서 그냥 머리만 받으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요즘 뭐 네이버 예약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네이버 예약보다는 카카오 헤어샵이 쿠폰 같은 것도 뿌리는 게 많으니까 쿠폰 같은 것도 좀 적용을 하시고 가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뭐 헤어 모델을 하거나 카카오 헤어샵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해서 헤어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고 네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일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당일에 막 되는 곳 아무 데나 막 찾아갖고 가려고 하면은 당일에 되는 곳은 진짜 비싼 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직장 다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싸고 잘하는 곳을 하나 딱 해놓고 거의 4년 내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동네에 좀 손품을 팔아가지고 괜찮은 가격대에 합리적으로 잘 해주는 언니를 한 명 딱 찾아서 그 언니한테만 꾸준히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네일 스티커 같은 것도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막 오래 붙이고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요하고 이럴 때는 그냥 가서 네일 받고 있는데 괜찮은 데를 딱 하나 딱 해가지고 꾸준히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 하는 게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기는 하죠. 그리고 화장품을 여러분 세일만 했다 하면은 왕창 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뷰티 유튜버로서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하면은 화장품 회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화장품 중에서 쟁여도 되는 화장품은 몇 개 없어요. 우선 진짜 쟁이는 거,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쟁이는 거 허락하는 제품들, 폼 클렌저, 그리고 헤어 제품들, 예를 들면 뭐 샴푸, 린스나 헤어 미스트 같은 거 이런 건 진짜 금방 떨어지니까 그런 거나 바디 제품, 토너 패드, 이거 진짜 빨리 떨어지는 토너 패드, 그리고 여성 청결제나 마스크팩 이런 거는 저도 솔직히 쟁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빨리 떨어지니까. 진짜 내가 한 달에 한 통 이상 비운다 하는 제품 말고는 여러분 딱히 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빠르면은 2, 3개월에 한 번, 아무리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여도 반년에 한 번은 싸게 살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에 한 통 이상 비우는 제품들 말고는 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쟁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쟁이는 습관만 좀 고쳐도 진짜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뭐 보톡스나 필러나 아니면 성형수술 같은 거 좀 가격 발품 팔고 알아볼 때 또 효율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강남 언니랑 여신 티켓 어플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벤트 탭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려는 시술, 예를 들면 올리지오 리프팅을 받을 거야. 그럼 올리지오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벤트 하는 병원들이 쫙 뜨거든요. 그 후기도 볼 수 있고 여긴 몇 cc에 얼마인지 이런 것도 싹 볼 수 있어요. 다짜고짜 그냥 그것도 병원 찾아가가지고 하면은 사실 진짜 그 어플로 알아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술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할게요. 시술을 뭐 권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려. 솔직히 저도 시술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시술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그냥 가지 말고 그거를 미리미리 어플들을 통해가지고 가격대를 좀 비교를 해보고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은 뭐 미용, 여기 머리 비용은 헤어 모델이나 아니면 카카오 헤어샵 쿠폰 받아서 하는 거, 그리고 네일 같은 거는 좀 싸고 잘하는 곳을 한 군데를 뚫어놓고 꾸준히 그냥 가는 거, 그리고 화장품은 한 달에 한 통 이상 비우는 제품들 말고는 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시술도 무조건 가격 비교 미리 해보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아이라인 풀어줬는데 이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진짜 여러분 이번에 기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역대급. 진짜 찐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컬러를 잘 뽑았어. 그러고 이것도 진짜 내가 지인들한테 말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여러분 통신사 혜택 다들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가장 저렴하게 핸드폰 요금을 이용을 하려면은 알뜰폰 요금제를 쓰면서 자급제 폰, 그냥 일시불로 다 결제한 폰 있죠. 그거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그 조합이 가장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KT를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뭔가 바꾸기가 좀 그래서
안 바꾸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처럼 만약에 아직 알뜰폰으로 갈아타진 않았는데 내가 KT를 써, 내가 뭐 SK를 써, 근데 내가 이런 통신사 혜택을 잘 이용을 못하고 있어 이러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통신사 혜택이 검색해보면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저는 KT VIP라서 KT VI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에 한 번 그냥 그 VIP 혜택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무료도 있고, 영화를 1인 무료로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거의 10%씩 이렇게 할인되고. 근데 이거를 통신사 혜택을 모르고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다 통신사 쓰시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분명 나 통신사에서 꽤나 높은 등급인데 내가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그 멤버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꼭 보세요. 꼭 보시고 통신사 혜택을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꼭꼭 이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스타벅스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진짜 꿀 혜택이라고 생각해. 애교살은 노베브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 여기 글리터 펄이 있거든요. 이 글리터 펄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아이돌처럼. 제가 이 펄이 못 넣을 뻔했어요. 파손이 잘 될 수도 있는 펄이라 그래가지고 파손 테스트 통과 안 되면 못 넣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이 펄로 넣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파손 테스트도 다행히 다 통과를 해가지고 진짜 간신히 넣은 컬러입니다. 이 펄 너무 예쁘죠? 아이돌 느낌 뿜뿜. 그리고 이 컬러는 눈 앞머리. 그리고 호캉스 싸게 가는 팁도 알려드려야죠, 여러분. 안 알아보고 그냥 급하게 갑자기 예약해서 가려고 하면 사실 호캉스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요즘에 호텔들이 라이브 커머스 업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얼리버드로 해가지고 뭐 당장 다음 주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한 2주 뒤? 3주 뒤 이런 거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아니면 카카오 쇼핑 라이브나 이런 데에 그 딜로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이왕 갈 거 싸게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호캉스를 좀 계획한다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계획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알아본 다음에 그런 라이브 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가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옷이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장이 되지 않았던 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옷이 있는데 또 사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비우고 채우고 했어.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말 자꾸 끊어서 미안해요. 블러셔 좀 보여드릴게요. 이 블러셔가 진짜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저 진짜 여기 테스트 제품 보실래요? 테스트 제품 다 파였어. 음각 다 파였어. 진짜 이 정도로 완전 자신있게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블러셔 그냥 미쳤어. 이게 돈을 아끼라는 건지 쓰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제 직업이 뷰티 유튜버라서 저 화장품 예쁜 거 보여주고 할 때 너무 행복해.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웜톤 분들이 진짜 이번에 이 제휴 팔레트 기대해주세요. 어쨌든 옷을 이제 아끼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새로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은 저는 반드시 뭘 하나를 팔고 샀어요. 분명 내가 새로 사고 싶어지는 옷이 있으면 내가 진짜 질리고 안 입는 옷도 100%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이런 데다가 좀 팔았었고,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사실 당근마켓도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중고나라 번개장터밖에 없었는데 요즘 당근마켓도 있어. 제가 느끼기에는 당근마켓이 훨씬 좀 더 잘 팔리고 금방금방 팔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으로도 파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옷을 좀 많이 사고 주기적으로 내놔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하나 팔기는 또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냥 의류수거함에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 이런 분들 분명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옷캔이라고 해서 여러분, 의류 수거함에다가 그냥 그 옷을 버리면은 상업적으로 되게 많이 쓰인대요. 뭐 주워 가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들었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보내줄 옷이라면 우리가 기부하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캔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거의 2-3년 정도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태는 괜찮은데 이제는 진짜 안 입고 그런 옷이다 하시면은 그 옷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기부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이제 택배비 정도만 같이 내면은 그 옷캔한테 기부가 돼요. 한 번 보낼 때마다 한 5만 원 정도 그 기부금 영수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뭐 프리랜서 여러분들이나 나중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 하실 때나 뭐 연말 세액공제 같은 거 하실 때 기부로 들어가가지고 세액공제까지 되거든요. 좋은 일하고 세액공제까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옷캔이라는 사이트 진짜 추천합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그게 진짜 되게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이웃들이나 아이들한테 가는 거라고 들어가지고 전 진짜 옛날부터 오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꿀 어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중요한 자리를 가, 조금 격식 차린 좀 비싼 옷을 좀 입고 가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한 번밖에 안 입을 것 같아, 이런 경우도 반드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객룩이라든지. 이럴 땐 여러분 제가 또 추천하는 어플이 있답니다. 클로젯 쉐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클로젯 쉐어. 노광고로 제가 찐 리뷰로 올린 영상도 있는데 여기 첨부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뭐냐면 3, 4회 정도를 옷을 1회권으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처음 가입해서 하고 하면은 되게 싸게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다 명품 옷이거든요. 뭐 진짜 구찌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컨텐츠용으로 빌려본 게 다이긴 해가지고 세이프 포트레이트라고 블랙핑크 분들이 입는 그 명품 원피스를 빌렸었는데 전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옷 상태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어차피 진짜 그냥 한 번 입고 말 거면은 돈 주고 사기 너무너무 아깝잖아. 너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입생로랑 클러치를 거기다가 제 거를 한 1년 정도 그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진짜 수익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거기서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을 거기다 놔둘 수도 있어요. 쉐어하라고, 사람들이 더 쓰라고. 근데 그게 수익금이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걸로 진짜 한 29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집에서 놀고 있는 명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부수입처럼 맡겨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랑 카페값 아끼는 거. 이사 같은 경우에 저 이거 진짜 저 이사 달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 산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이사를 뻥 안 치고 한 7번인가 8번 다녔어요. 제가 한 집에 좀 되게 오래 못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집에 문제 있었던 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사를 진짜 많이 다닌 스타일인데 제가 이사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원룸으로 이사할 때는 당연히 이삿짐 센터 부르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짐 옮기는 거 살짝 도와주시는 그런 기사님들을 인터넷에 잘 알아봐가지고 부르면은 진짜 한 8만 원 정도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만 원 정도에 그냥 용달 이사로 그냥 작은 원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돈을 아낄 수가 있고, 저번 집도 아파트고 지금 집도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아파트인데도 진짜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가격에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반포장 이사인데 제가 50만 원에 했어, 50만 원. 심지어 처음에 견적 내주신 거는 30 얼마였는데 제가 그냥 감사해서 더 드려서 50만 원이에요. 이게 짐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저도 지인한테 추천받고 쓰고 있는 어플인데 약간 경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이제 이사 날짜랑 내 짐의 개수 같은 거를 거기 입력을 해놔요. 그리고 일반 이사인지 포장 이사인지 반포장 이사인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 그러면은 한 24시간 동안인가 견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사님들이 약간 경매하듯이 뭐 26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막 견적서가 오거든요. 그 중에서 후기 보고 아 이분 괜찮겠다 하는 분으로 선택을 하면 그분이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업체로 알아봤을 때는 막 진짜 200까지 부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전 사실 거의 다 화장품 짐이어가지고 이게 포장이사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 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서. 그래서 반포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50만 원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이사를 다 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만약에 나 좀 이사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명 업체에 바로 연락하지 마시고 이사하실 때 짐싸 어플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입술 라인 교정하는데 쓰니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입술 통통해졌어. 그리고 요즘에 용달을 구할 때 인터넷 말고 그냥 당근마켓 같은 데도 용달 해주시는 분들이 홍보글 같은 거 올리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당근마켓이 조금 더 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장을 도와주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용달만 불러야 된다 이러면은 당근마켓 같은 데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값 아끼는 거. 커피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월 1회 무료로 할 수가 있고, 굳이 카페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난 커피를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커피 너무 좋아해서 자꾸 배달시켜 먹거나 메가커피나 백다방이라도 가서 꼭 커피를 사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캡슐 커피 머신이랑 캡슐 커피 사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이디야 캡슐 커피를 진짜 몇 달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캡슐 하나당
한 500원에서 5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나가서 메가커피 사 마실 때도 진짜 아무리 싸도 1,500원, 2,000원이잖아요. 근데 훨씬 싸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이디야 캡슐 커피가 정말 맛있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완전 폭풍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커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캡슐 커피를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이걸로 커피값 엄청 많이 아꼈고요, 저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재테크 채널 같은 데서 봤던 거. 니콘네콘이랑 팔라고라는 그런 어플들이 있대요. 그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어플인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원래 가격이 4,100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유통기한 임박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걸 뭐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거 사면 사실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난 어차피 지금 스타벅스 갈 건데 거기서 좀 알아보고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절약하는 방법들은 그런 니콘네콘이나 팔라고 같은 그런 어플 전문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플에서 기프티콘 거래를 해서 사서 가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을 때 목표들, 제 목표는 어떤지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랑,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부터 해왔던 그런 저축 방법들, 돈 아끼는 방법들, 그것도 카테고리를 6개로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진짜 완전 알짜배기 모음집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만약에 반응이 또 좋다면은 다음 영상 주제를 제가 좀 미리 김칫국으로 좀 생각해뒀거든요. 오늘은 좀 아껴야 되는, 아끼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좀 추천하는 소비도 있어요. 여기에는 돈 써도 돼 하는 그런 추천하는 소비들, 그리고 뭐 몸값을 좀 올리는 방법이나 그런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린 그런 얘기들도 조금 해볼까 해요. 이번 영상에도 반응이 많이 좋았으면 좋겠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읽을 때 제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손으로는 열심히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입으로는 열심히 경제 얘기를 떠드는 정말 고난이도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